이것 좀 봐. 오늘의 하늘과 오늘의 햇빛, 오늘의 구름과 오늘의 나무. 신비로운 오늘의 새소리를 들어봐. 모두 개가 알려준 것이다. 가끔은 개가 천국의 파견자는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어두운 장소들을 단숨에 밝혀놓은 이 작은 개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 안녕하세요. 다마라는 다말의 성은 노예입니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의 시작은 나 게이슴에 감사하오라는 시집에 수록된 유계영 시인님의 시 중 일부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루엘님이 읽어주신 시 일부분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오열각 콧물 행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프닝에 읽었던 책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그 독립 서점에 갔을 때 샀던 책이에요. 반려견을 키우는 작가님들이 쓴 시집인데 너무 좀 위트 있는 것도 있고 좀 슬픈 것도 있고 감동적인 시들이 많은데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나 게이슴에 감사. 맞아요. 제목도 네. 너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큰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딱 정해서 강아지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면 저희 둘 다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인이기도 하고 그만큼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고 강아지를 지금 우리 성우님은 키우고 계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운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정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노엘님은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잖아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이 워낙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반려견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은 그렇게 반려견들과 함께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펫샵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데려왔나요?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친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하면 약간 나눔하듯이 야 데려가서 키워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오거나 어머니가 데려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막 명절에 시골에 가면은 또 시골에서 이웃집에도 시골을 잡으러 좀 귀여운 똥개들이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때 저희가 한 마리씩 데려가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쭉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과. 그럼 강아지는 지금까지 몇 마리 정도 키워보신 거세요? 강아지는 지금 대충 생각을 해보자면 한 6, 7마리 정도 되게 많이 키운 것 키우셨다. 같아요. 맞아요. 많이 키웠어요. 저희는 아기 때부터 항상 강아지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강아지를 키워본 거는 이번에 라떼랑 구름이가 처음이라서 제가 원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이면 꼭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라님이랑 같이 고양이 카페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굉장히 귀엽네요. 네, 고양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은 고양이 카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라떼랑 구름이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강아지의 존재가 너무 제 인생에 크게 와닿게 되니까 저한테는 인생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육아 경험이. 와, 제가 성우님을 옆에서 보면 정말 이 라떼랑 구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케어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구름이가 둘째죠? 이 입양 또 이야기가 나름 있죠? 어떻게 입양하게 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좀 자주 들어가서 눈팅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파양되는 강아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게 된 분들이 다른 입양처를 찾기 위해서 올리는 게시판인데 구름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뭐 정확한 사유는 써있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구름이를 키울 수 없게 됐고 키우실 분을 찾고 있다. 근데 올라와져 있는 사진이 라떼랑 너무 비슷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구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충동적으로 얘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제가 데려가고 싶다. 저는 비숑을 키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구름이가 다른 집으로 원래는 입양이 확정이 돼 있었지만 비숑을 키워보셨고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바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시흥이었는데 시흥까지 가서 구름이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구름이는 사실은 파양됐다가 저희 집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잘 온 것 같아요. 좀 파양이 된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덕분에 지금 뭐 형도 생겼고 또 멋진 엄마를 만나서 정말 즐거운 똥개 발랄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똥개 발랄이야. 똥꼬 발랄이 아니야? 지금 저는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틀릴 때가 있어요. 아, 맞다. 똥꼬 발랄이지. 똥개 발랄은 뭔가? 똥개도 뭐 발랄하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구름이가 첫날에 왔을 때 적응을 잘 했나요? 어땠나요? 첫날에 왔을 때는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구름이를 키우셨던 아빠분이 저한테 이제 구름이를 넘기고 제가 이제 들어가세요 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구름이 가는 길을 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구름이가 그 아빠랑 헤어지고 제 차를 타고 오는 내내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강아지 비명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학대당할 때 지르는 그 찢어지는 느낌으로 비명을 계속 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슬퍼서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랬는데 라떼는 그 당시 자율 배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료 그릇을 항상 바닥에 두는데 구름이가 그걸 한 그릇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가 보다 해서 또 한 그릇을 가득 줬더니 그것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똥도 잘 싸고 침대에 올라와서 잠도 자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싸는 거는 바로 적응을 했는데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짖음도 되게 심하고 파양이 된 경험 때문에 짖음이나 분리불안이 되게 심해진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뭐 외출을 해도 굉장히 막 입구 쪽에서 자다가 아지트에 가서 배를 막 까고 자고 침대에 고개를 받고 자기도 하고 지금은 육아 난이도가 구름이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굉장히 쉽잖아요. 라떼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 느낌. 그래서 약간 요구하는 게 확실하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라떼도 진짜 순둥이. 맞아요. 라떼도 순해요. 너무너무 순하고 근데 또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해요. 약간 고양이 같은 성격도 있어요. 맞아요. 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혼자 침대에 가서 자기 바구니 가서 잘 자고 좀 거기서 지켜보고 이제 5년을 살았으니까 알 거는 다 안다. 약간 이런 눈으로 항상 저희를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는 진짜 막내 재질. 너무너무 애기. 먹을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항상 라떼 형아가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놀고 싶은데 막 끼지는 못하고 구경하고. 그러다가 요즘 라떼가 노는 거를 구름이가 따라하고 있잖아요. 장난감을 막 던지면 물어온다든가 깨문다든가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둘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구름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놀란 게 터그놀이를 할 줄을 모르고 장난감을 사람이랑 가지고 노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 전집에서는 어린 애기들을 양육하는 집이기 때문에 구름이랑 제대로 놀아주시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서야 터그놀이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산책하는 법도 잘 몰랐고 이제는 너무 자기가 대장처럼 산책을 다니지만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또 생각을 하면은 뭐 확실히 구름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더 귀여워해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우님은 지금 두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굉장히 저는 한 마리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데 좋은 점과 뭐 힘든 점이 좀 있을까요? 힘든 점은 라떼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책하고 갔다 와서 발을 닦여야 될 때도 라떼는 절대로 발 그냥 한 번에 준 적이 없고 뭐 눈곱 뜰 때도 고개를 너무 잘 피해요. 그래서 미용해주시는 선생님도 라떼 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힘들고 얘네 둘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너무 흥분도가 높아져서 혼자서는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라떼나 구름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기 때문에 그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고, 근데 물론 이렇게 힘든 점보다도 얘네랑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과 행복감이 더 크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라떼랑 구름이랑 제가 진짜 내가 만든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 둘이랑 어딜 가면 되게 든든하고 의지가 돼요, 제가. 노엘님도 라떼랑 구름이랑 좀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일 때문에 같이 지내고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정이 든 게 느껴지고 정이 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정말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금은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견 카페를 가거나 강아지가 있는 카페를 가서 강아지 충전이라고 하죠. 만지면서 그런 외로움을 달래고 충전을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너무 하얀 뽀글이들이 두 마리나 딱 있는 거예요. 일단은 비주얼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둘 다 처음 볼 때부터 애교를 부렸죠. 특히 라떼가 생각보다 애교가 되게 많고 구름이는 애교를 처음엔 안 부렸는데 점점 마음을 열면서 애교를 너무너무 부리고 맞아요. 앵기고 그런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비주얼이에요. 일단 둘 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게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썸네일을 저희 얼굴 말고 그럴까요? 라떼랑 구름이를 왜냐면 그럴까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라떼랑 구름이를 넣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구름이는 제가 또 정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뒷다리 수술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 중이어서 그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오며 가며 구름이를 막 많이 만져주고 그때 서로 교감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가 또 최근에 아팠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했는데 그때 참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엘님을 지금 구름이랑 라떼는 제2의 엄마로 인식을 하고 제2의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맞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노엘님이랑 구름이랑 라떼가 셋이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TV를 본다거나 뭐 그러고 맞아요. 하죠.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라떼가 이렇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러고 배를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가 오더니 구름이도 안기는 거예요. 질 수 없다. 나도 여기에 안겨야겠다고 라떼가 있는데 굳이 엉덩이를 디밀면서 둘이 배를 까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노엘님이. 왜냐면 강아지가 있는 카페 위치를 다 꿰고 있으시고. 맞아요. 저 강아지 지도가 따로 있죠. 이 카페에 가면 상주견이 있고 여기는 언제 나온다더라. 그래서 가서 다른 강아지들도 만지고 하면서 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만나면 좀 기가 빨리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강아지들한테는 뭔가 에너지랑 사랑을 제가 마음껏 받고 충전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노엘님이 생각하시는 강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강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여운 외모.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게 또 강아지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큰 강아지는 왕기? 왕기. 큰데 왕발. 귀여워. 왕발 막 귀엽고 근데 작은 강아지는 또 작으니까 귀엽고 검정색 강아지들은 어떻게 털이 또 검정색인가 하고 귀엽고 흰색 강아지들은 털이 어떻게 흰색이야? 이러면서 너무 귀엽고 모든 강아지가 그렇게 다양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또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맞아요. 애교를 부리고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가족들은 다 자고 있을 때 강아지만이 유일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오잖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막 강아지한테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할 때가 있으면 고개를 막 갸우뚱 해요. 알아들으려고 이게 공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걸 보면 또 귀엽기도 하고, 하나는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울적할 때 강아지들로 치유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고,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우님은요? 노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잠깐 일이 있어서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구름이랑 라떼는 항상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반겨져요. 이상가족처럼. 네, 이상가족처럼. 잠깐 나갔다 온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조건이 없고 사람한테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양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봤는데 육아와 좀 더 가까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온전히 얘한테 할애를 해야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더 써줘야 되고 매일 산책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드는 정이 무섭다고 하죠. 너무 깊게 정이 들어서 이 시간이 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마디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고 강아지들은 온전히 그 주인만 알잖아요. 나만 알고 따르고 하니까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좀 음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수작을 부리고 외모를 따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없잖아요. 강아지는. 맞아요. 얘 내가 맞아요. 뚱뚱하건 못생기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간에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니까 그게 어쩔 때는 과분할 때도 맞아요. 있고 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분들이 유난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유난히 되게 돼요. 유난히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내 애기 같고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만 보고 사랑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 강아지들은 껍데기를 안 봅니다. 맞아요. 정말 나를 향한 사랑, 그런 마음만 보고 또 강아지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표정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오늘도 우리 조사한 이 박사님 얘기해 네. 주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있는 이유는 개를 인간들이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눈 주변 근육이 강화가 돼서 인간과 비슷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강아지 짤 같은 거 보면은 눈알 옆으로 굴리거나 자기 맞아요. 잘못했을 때 그런 표정 짓기도 하고 뭐 웃는 표정 같은 것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랑 강아지들이 더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이네요. 그리고 개랑 사람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유사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막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장이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좋거나 건강하면 지능도 높고 뭐 감정적으로도 컨트롤하기 좋은 뭐 그런 내용이 뜨잖아요. 진짜요? 네. 오, 처음 한 사실이야. 오늘 그럼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불가리스 하나씩 먹습니다. 장을 좀 세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네, 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사람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돼지나 쥐의 장내 미생물보다 개와 사람 사이의 장내 미생물 유사성이 더 높대요. 그런 면도 약간 몸 깊은 곳에서부터 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아지가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옆에 있어왔던 존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장애 중 하나에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염색체 결실로 인한 유전 질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강아지도 이런 염색체 결함이 있어서 인간과 비슷하게 사회적 친화성이 높은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아지의 조상이 늑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늑대들은 사실 가축화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강아지들은 인간이랑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이 높은 이유가 이런 염색체 결함 때문이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늑대라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또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이거 옛날 개그고 제가 또 하나 다른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댓글을 받고 또 영상을 봤는데 오직 개와 인간이라는 두 종에서만 2종간 옥시토신 긍정 루프가 일어나도록 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가 됐다는 게 굉장히 운명적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저희가 이제 또 스튜디오를 좀 딴 얘기지만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또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거기 그 책장 사이로 저희를 또 보고 있나요? 구름이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책장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약간 미저리처럼 감시하고 내 얘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래서 강아지랑 또 통하는 게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하나 생각한 거는 강아지랑 저희가 항상 산책을 하잖아요. 모든 반려견과 또 사람들이. 그래서 또 정이 많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라떼한테 사랑을 배웠던 계기 중에 하나가 산책인데 네. 제가 한때 우울증이 있고 원래도 좀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라떼랑 산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견주들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강아지의 빙의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뭐 안녕, 뭐라고 해야 돼? 언니가 설명해줘. 제가 해줄게요. 이거 쑥스러워하니까 성우님이 예를 들어 귀여운 강아지가 있으면 안녕 이러면 안녕하세요. 허, 이름이 뭐야? 저는 솜사탕이에요. 5살이에요. 맞아요. 하고 거의 진짜 앓는 하고 그럼 왜 그래? 제가 지금 애교 부리니까 구름이가 앓는 소리 내니까 구름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약간 빙의하잖아요. 누가 와서 너무 귀엽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맞아요. 강아지의 빙의해서 귀엽지 얘기하잖아요. 않나요? 반려인들이?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걸 경험했을 때 너무 오그라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아지 산책을 이제 5년 이상 시키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나서서 하게 되고 제가 먼저 다른 강아지한테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몇 살인지 견주분들이랑 맞아요. 얘기하고 하면서 제 사회성이 되게 높아진 게 느껴지고 맞아요. 이게 먼저 가서 말도 되게 잘 거시잖아요. 몇 살이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강아지를 키우는 그 동질감이나 그 상대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강아지들 이름도 알고 또 자주 만나니까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강아지 한창 이 시간에 산책을 했는데 하고 나가봐서 안 보이면은 괜히 걱정되고 보고 싶고 하다가 또 만나면은 너무 반갑고 좀 친밀하죠. 네, 그리고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 보면 좀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풀냄새 맡기도 하고 라떼는 또 그때 국화를 입에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계절에 피는 꽃이나 뭐 풀들이나 흙을 밟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새롭게 느끼는 일이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참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래 산책을 가자 하면서 운동도 하게 되고 아까 우리 성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어제는 구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목련이 이제 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목련 나무에 구름이가 그 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지 아니면 그냥 쉽사리 지나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목련 봉우리에 털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도 구름이나 라떼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죠. 맞아요. 아, 지금 또 생각하니까 뭉클하고 고맙네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개를 키울 때 개에게 주는 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키워본 사람이라면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이 정말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노엘님은 막둥이라는 강아지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막둥이한테서 얻은 게 있거나 내가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키운 반려견이고
제가 20대 때 데려와서 17년을 키웠어요. 막둥이라는 반려견은 너무너무 순둥이였고 정말 많은 식탐 대망이었는데 뭔가 제가 슬퍼하거나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그거를 알고 오는 것 같아요. 와서 안기고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지거든요. 따뜻하잖아요, 강아지들은. 그러면 참 위로가 됐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혼자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 반려동반이 되는 카페들이 많으니까 막둥이랑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막둥이는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둘이 보냈던 소중한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밌었겠다.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카페를 가면은 각자 사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둥이랑 그런 얘기 안 해도 서로의 눈만 봐도 통하고 정말 온전히 쉬고 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죠. 저희 막둥이는 정말 귀여웠답니다. 그럼 막둥이 사진도 썸네일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 너무 좋아요. 저희 그러면 양쪽에 비숑을 넣어주시고 막둥이는 네. 시추니까 센터에 네. 좀 넣어줬으면 하늘나라에서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서 우울증이 진짜 많이 나왔고 부모님도 굉장히 제가 밝아졌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고양이를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서 그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다른 종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존재와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 그런 교감되는 느낌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인생에 살면서 꼭 이런 경험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좀 부족하게 화를 낼 때도 용서도 빨리 해주는 편이고 그런 양육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 처음에 에피소드 시작하실 때 읽어주셨던 그 시를 쓰신 유계영 시인님이 또 뭐라고 쓰셨냐면 개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인간보다 맑게 인간을 용서할 줄 안다. 행복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솔직하게 흔들리는 꼬리처럼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맞아요. 이거는 정말 다들 진짜 코끝 찡하지 않을까. 이거를 뭐 보거나 들으시면 하고 코끝이 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님 혹시 지금 눈물을 흘리시나요? 아니요, 메말랐는데. 지금 일요일 아침이라서 네. 원래 이 대본을 쓸 때는 좀 눈이 시큰했어요. 맞아요. 되게 감정이 풍부하시잖아요. 맞아요. 막 강아지 얘기하면 눈물을 안 흘리기가 어렵고 처음에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 이 책을 저희가 서점에서 발견하고 사온 자리에서 읽었는데 맞아요. 우리 노엘님도 눈물이 굉장히 없으신 편인데도 이제 눈물이 나서 맞아. 여자는 태어나서 딱 3-4번 우는데 제가 그때 한 번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눈물을 내비쳤죠. 네. 아니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열각 정말 코를 시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반려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좀 제가 받는 게 너무 많고 얻는 게 많고 인간으로서 성장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맞아요. 요즘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요. 핑계를 너무너무 대면서 파양을 하고 유기를 하고 제가 좀 이런 거에 좀 화가 많습니다. 울분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유기견과 파양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몇몇 동물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유기되고 파양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좀 안락사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파양견이랑 유기견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진짜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절대 버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동네에서 미니핀을 잃어버리신 견주분이 전단지를 다 붙이고 다니시고 당근에도 올리시는데 그 미니핀 나이가 14살이고 병이 있어서 아픈 아이인데 그럼에도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일확천금을 줘도 절대 바꾸지 않을 가족이고 얘를 데려가신 분이 있다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한 애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쓰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가족이라고 인식한 후에는 절대 유기나 파양을 할 수 없고 유기하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냥 뭐 좀 인형처럼 새끼 때 잠깐 네, 귀여우니까 맞아요. 있어야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인형처럼 갖고 놀다가 버리는 느낌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날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날 좀 유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유기라는 게 너무 나쁘지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노엘님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울분을 터뜨리면서 울분을 얘기를 터뜨립니다. 하고 욕 안 한 계세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이 파양한 나쁜 사람들아. 유기한 나쁜 사람들아. 그래서 노엘님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유기견 나오는 거나 강아지 아픈 영상들은 잘 못 보시고 얘기도 잘 못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얼굴은 강철까지 씹어먹게 생겼지만 저는 동물 농장이나 그런 아픈 동물들을 다루고 슬픔이 있는 동물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보면은 불쌍한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이 되게 오래가요. 또 생각하니까 뭉클하고 화도 나고 많은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봉사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유언바에 간 적이 있죠, 센터를. 그때 새벽에 거의 잘랑말랑하고 있었는데 노엘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유언바에서 부산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을 우리 안으로 옮겨주실 봉사자분을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새벽 2시쯤에 차를 타고 유언바 앞으로 가서 케이지 안에 실린 강아지들을 이제 우리 안에 넣고 분류하는 작업까지만 했었는데 네. 노엘님은 이제 봉사 경험이 있으시지만 저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펫샵이나 번식장 얘기는 무수히 많이 듣고 이미지로는 봐왔지만 실제로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겪는 현실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아서 집에 와서도 구름이랑 라떼를 볼 때마다 걔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케이지 안에 있는 애들을 억지로 꺼냈어야 됐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지금 예민한 상태니까 좀 물지는 않을까, 입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되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했고 케이지를 옮길 때 그 망 사이로 저희가 손가락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물거나 하지 않고 핥아요. 그 핥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고 몸에 남아있는 상처 뭐 그런 걸 볼 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럼에도 너무 애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억지로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작은 생명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너무 슬퍼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인간이 좀 더 영악하다는 이유로 좀 혹사를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이제 케이지를 센터로 옮길 때 제가 처음 날은 걔가 리트리버였어요. 여자 셋이 낑낑대면서 날랐어요. 진짜 크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리트리버가 케이지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옆에 도사견이 있었어요. 더 큰 도사견.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장미라고 알고 있는데 장미가 정말 케이지 안에서 벽 쪽만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센터 떠날 때까지도 다 장미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씩 밖으로도 나오고 막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정말 이렇게 실상을 마주하면서 정말 유기랑 파양은 나쁜 거다. 사지 말고 입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산 개 번식장이 정말 지금도 이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활동가 분들이 갔는데 생각보다 개체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몇 개의 그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각자의 센터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꺼내긴 했지만 이런 불법 번식장이 많아요. 아직도 많기 때문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 정말. 맞아요.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은 약간 시내 같은 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신도시기 때문에 펫샵이 또 많잖아요. 유리
장 안에 갇혀있는 애들 보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너무 갓난 애기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갓난 애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고 엄마랑 형제들이랑 있어야 사회성도 키우고 건강도 챙기는데 이렇게 세균이 득실득실한 사회에 한 달 정도 된 강아지들이 나오면 당연히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강아지를 파양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번식장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이렇게 버려진 애들은 인간이랑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깊다고 해요. 구름이 같은 경우에도 분리불안도 굉장히 오래 갔고 몇 달 이상 지속됐고 짖는 것도 물론 지금도 약간 심하긴 하지만 그때 파양이라는 경험 이후 때문에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강아지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보호자와의 이별을 겪어도 심리적이나 육체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한 번 키우신 분들은 제발 끝까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책임을 끝까지 좀 지셨으면 좋겠고 현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네가 똥 오줌을 못 가릴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정말 크게 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갖다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인데 가족 갖다 버릴 거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주 그냥. 근데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반려견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고, 또 많은 사랑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법들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키울 때 뭔가 그런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아니면 파양을 하거나 할 때 벌금을 문다든가 우리나라도 법들이 강화가 되고 유기견을 학대하거나 파양하거나 했을 때 벌금을 좀 시게 물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도 동물을 학대하면 잡혀가긴 하는데 제가 알기론 잡아가는 것 자체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약간 화제가 되는 경우나 진짜 너무 심한 경우에나 그렇게 문제가 되지. 최근에도 시바견 관련해서 조금 말이 많았는데 시바견을 학대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구청이나 뭐 그런 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공무원분들이나 경찰분들이 그 신고 당한 분을 두둔해 주는 영상이 올라와서 좀 말이 많기도 했죠. 맞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두둔을 떠나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맡은 바 임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활동가 분들이 오히려 구조를 해주시고 수술을 좀 시켜주시고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약간 독일이랑 비슷하게 강아지를 입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강아지랑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보호소에 컨택을 해야 됩니다. 보호소에 컨택한 뒤에는 자기소개나 입양 희망 사유나 입양 후 플랜을 적어서 내야 하고요. 입양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입양 비용이 있다고 해요. 인터넷에 올려주신 분에 따르면 자기 입양 비용은 450유로였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좀 꽤 높은 비용이죠. 그렇네요. 이 비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강아지를 픽업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항공료, 강아지에게 해야 하는 검사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피검사나 중성화, 칩을 등록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거나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예 입양을 좀 고려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강아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주마다 금액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필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강아지 책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강아지 면허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강아지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강아지 면허는 그럼 강아지들은 1종을 따나요? 2종을 따나요? 강아지가 따는 게 아니라 네. 그 견주분이 따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렇네요. 알기로는 네, 독일에서는 네. 입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도 들었었거든요. 와,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입양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강아지 면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 면허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입양하는 거를 막아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딸 필요는 없고 가족 중에 대표로 한 명만 따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학교는 강아지 사회화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집안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해요. 이분이 직접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이런 절차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펫샵도 사라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꼭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유언바에 이번에 둘이 같이 강아지들을 나르면서 생각을 한 게 활동가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고 한데 부산에서 또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분들은 아침 밤낮 없이 아픈 강아지들을 돌보고 또 방치한 강아지들을 또 데리러 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사명감이 아니면 못하겠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네. 유언바나 유행사나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후원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핀피 바이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임시보호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핀피 바이러스를 인스타그램에 쳐서 들어가시면 급하게 뭐 이번 겨울이나 명절에 임시보호할 곳을 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잠깐이라도 양육을 하는 경험을 하신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걸 고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 따스한 운정, 따스한 마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강아지를 키우면은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좀 즐거운 추억이 많지만 이 또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잖아요. 맞아요.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막둥이가 17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때 죽음이라는 거에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동물을 키우기가 좀 힘든 거예요. 뭐 우리 성우님의 반려견들이나 친구들의 반려견들로 제가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강아지 별로 보냈을 때 충격이 말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던 거는 막둥이가 워낙 노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건강상에. 병원을 다니고 해도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막둥이도 너무 힘들어하죠. 왜냐면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고 그러니까 수혈을 받고 또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작은 몸으로 케이지 안에서 종일.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이거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근데 또 내 욕심에 보내기는 싫고 이렇게 나만 좀 계속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갈등이 많이 되고 제가 혼란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막둥아 다 끝났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가 편하게 쉬어라. 좋은 기억만 갖고 가라.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너무 이뻐하고 많은 사랑을 줬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막둥이는 식탐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힘든 거는 금방 떨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생각이 나기는 하죠. 그립죠. 너무 그립죠. 그래서 지금 막둥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네. 우리 노엘님의 그 배경화면은 막둥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 막둥이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배경화면으로 해놓을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큰 사랑을 줬기 때문에 또 막둥이를 대처할 수 있는 또 반려견은 없잖아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둥이가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슬퍼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성우님이 지금 큰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한 반려견을 보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 이겨내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다 이겨내셔서 어떻게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죠. 다른 강아지들을 본다면 더 많이 또 사랑을 해주고 그러면 되죠. 저도 네.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죽음까지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맞아요. 구름이가 아까 노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염에 갑자기 걸렸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췌장염인가 해서 췌장염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아니었고 또 위장염이라고 하기에는 새벽 내내 계속 토를 하고 침을 흘리니까 제가 응급실도 가게 되고 24시간 병원도 가게 되고 맞아요. 구름이를 입원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구름이를 힘들게 치료를 시키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게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구름이가 편하게 되는 방법일까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를 시키지 않고 집에만 데리고 있는다면 만약에 내가 모르고 지나친 큰 병이어서 얘가 죽으면 어떨까 이런 무서움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병원에 데려가다 보니까 구름이가 그 안에서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워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구름이나 라떼가 이제 노견이 돼서 똑같이 병원에 가야 되게 됐을 때,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도 똑같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고민했고 많은 견주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병원에 데려가면 강아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게 맞나?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치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좀 다행인 거는 저희 막둥이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제가 있을 때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병원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진짜 눈을 감게 하느냐. 이게 많이 갈등이 되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모든 견주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저의 소원이 있다면 이 라떼나 구름이가 강아지 별로 갈 순간에는 병원이 아니라 제품이나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물론 병원에서 보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반려견들이 모든 동물들이 딱 유일하게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항상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할 수도 있고 아픈 데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찌르는 횟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강아지를 이제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와 동시에 펫로스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저도 좀 앓기는 했죠. 뭐 오래 앓진 않았지만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낮에는 막 일하고 씩씩하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밤만 되면 너무 생각이 나서 밤만 되면 제가 막 이불 안에서 울고 사진 보면서 울고 그래서 우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근 한두 달을. 맞아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나 죽은 강아지는 오히려 뭐 하늘나라를 가서 괜찮을 수는 있지만 남겨진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엘님처럼 강아지를 보내고 고양이를 보내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들의 주된 증상은 불안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노엘님처럼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있기도 하고 식욕부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은 강아지 별로 가고 나서 자기도 따라가신 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중요한 존재가 사라졌을 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완전 저희 진짜 펫로스 삶의 증후군. 일부잖아요. 일부가 맞아요.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펫로스 증후군을 뭐 극복하는 법으로
뭐 슬픈 표현을 하거나 뭐 자연의 이치인 걸 받아들이자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시간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물론 괜찮아지긴 하는데 이게 잊혀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 한켠에 좋았던 기억들, 내가 사랑해줬던 기억들을 많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한켠에 남았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한테 행복을 주고 맞아요. 간 존재죠. 갑자기- 수천 살지도 맞아요. 몰라. 갑자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강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강지. 지금 슬퍼서 지금 억지로 맞아. 웃기려고 하는 거죠. 슬픔을 약간 유머로 소화를 하고 싶네요.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어때요? 저 캠페인 같나요? 네. 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봤냐면, 네. 죽음학을 강연을 하시는 정현채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뭐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셨냐면, 가까이 지내던 분이 죽고 나서 영혼의 느낌이라던가 꿈에서나 인사를 하러 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강아지가 강아지 별로 갔는데 꿈속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갔다. 뭐 가족분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를 안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돌아가셨더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죽고 나서는 이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강아지 별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강아지들 별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막 뛰놀고 또 냥이들은 냥이 별 이렇게 각자의 별로 돌아가서 또 재밌는 삶을 살고 나중에 저희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분명히 꼭 만나리라 생각하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죽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라떼랑 구름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구름이랑 라떼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때는 빨리 얘네를 만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지가 않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 우리 성우님이 큰 눈에 오늘 눈물이 여러 번 네, 맞아요. 보이네요. 성우님이 그 정말 여리고 눈물이 많으시거든요. 둘 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마무리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오열각 시 하나 준비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이어 달리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네네. 이제 이성우님의 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들어주세요. 제발! 다음 생이 있다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 다음에는 너의 강아지가 될게.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네가 나를 따라잡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잇고 각자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다 말해요. 다 말 들어줘.